네, 안녕하세요. 민첩한 투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재 달러 버블 발생되고 있고, 자, 이걸 막기 위한 몸부림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일각에서는 금값을 억제하기 위해 비트코인이 탄생했다. 자, 이런 주장들도 보입니다. 연준의 음모론, 자, 이런 주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음모라기보다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미국은 세계 패권의 근원인 강한 달러를 원합니다. 미국이 지난 80년간 세계 패권을 쥐고 있고 1971년도 금태현지 폐지와 최근에는 사우디의 올머니 시스템 종료, 그리고 러시아의 달러 자금 동결로 인해서 달러를 통해 무기화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트럼프 취임 후에 고관세, 강달러 유발을 통해서 세계 자본의 흡수까지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행태를 통해서 많은 국가들은 달러와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더 오랜 기간 강한 달러, 강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 버블을 흡수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2000년대에는 사실 파생상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고, 자, 이러한 유동성을 흡수해갖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 규모가 너무나 커지기 시작했고 미국의 주택가에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졌죠. 자, 이 당시에는 세계 GDP의 10배나 해당하는 규모로 미국의 파생상품 시장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파생상품의 증가는 달러 유동성도 흡수를 해주지만 부실을 키우게 되면서 결국 금융위기까지 초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통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이점을 누렸고 앞으로도 강한 달러를 기반으로 패권의 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달러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정확히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달러와의 점차 균열이 생기면서 현재의 사태까지 발생이 되게 된 겁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균열이 더 커졌던 이유는요, 2020년도에는 생긴 균열의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소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었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 수인 CPI가 9%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었죠. 달러의 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달러 통화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미국은 국가의 위기, 그리고 전 세계의 위기 징후가 현재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는 이 달러를 비롯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정부가 보증해주는 현대사회 화폐는 결국 지속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기극은 부채가 없는 사람이나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사람이나 예금과 적금만 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한 치명적인 손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늘어나는 통화량은 물가라는 형태로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사회와 미래사회는 정부의 돈이 증가하는 걸 방어할 수단이 필요로 해졌습니다. 통화량 증가에 따른 방어 수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전통적으로는 이제 금과 은이 되는 거고, 한 축으로 같이 올라오는 건 이제 비트코인이 성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밀어주면서 미래사회에서는 화폐로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하면은 비트코인 실체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를 하십니다. 흔히 비트코인 비관론을 펼치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죠. 실체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트코인은 컴퓨터로 함수를 풀어갖고 전기료를 내고요, 채굴하는 데 필요한 그래픽카드가 있고 임대료와 그리고 인건비까지 지불하죠. 이거를 토대로 갖고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 비트코인도 생산의 원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난이도가 증가해갖고 채굴할 수 있는 양들이 점차 감소해요. 그리고 수량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비트코인 상승으로도 경위되는 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실체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 가치에 대해서 물으신다면은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도 대부분 실체가 있는 종이가 아니라 전장 남아있는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실체가 있냐 없냐를 논하기보다는 이 누가 보증을 해주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자, 원화는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유통을 합니다. 그리고 수량이 제한이었기 때문에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지금처럼 기업들이 무너지고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리고 자영업이 쇠퇴하고 국민들이 빚더미에 눌러졌을 때 더 많은 원화가 유통되면서 이 빚들을 상환을 해줍니다. 정부가 상환을 해주죠. 결국 상환되지 못하는 빚들은 은행이 망하게 되면 예금자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엔 국가가 짊어진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는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그리고 달러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자, 그러나 이 비트코인이란 건 누군가 보증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량이란 건 실질적으로 채굴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수량의 한정이 2100만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원화를 들고 있거나 달러를 들고 있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원화와 달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공급량이 증가하는 현상들 토대로 비트코인의 사용량만 증가한다면은 결국에 이 실체가 있는 것이고 더욱더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달러가 더 증가하고 원화도 더 증가하고, 자, 이러한 시기에서 비트코인도 같이 오른다더라 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보증에 주체가 없고 개인들이 하나하나 모여갖고 형성된 자산이지만 사실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가격 통제가 가능하죠. 이 소수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가진 이런 고리들에 의해서 이 단기에서 중기 정도 흐름에서 가격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금과 은을 통제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거나 이런 시즌에서는 금과 은이 아주 가격적으로 억눌려져 온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금과 은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그 고유의 가치를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사상 화폐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명목 화폐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현상 속에서 금과 은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올라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게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한 축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자, 이게 미국이 국가적인 전략자산으로 편입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달러화가 전 세계적으로 풀리고 사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거를 금과 가치를 연동해서 전 세계적으로 풀렸던 부분들이 있는 건데, 사실상 이게 이제 폐지가 되었어요. 1971년도에 폐지가 되었고, 이제 달러는 점차 힘을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과 이렇게 결합을 할 가능성도 생기게 된 겁니다. 비트코인 본위즈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기존의 달러의 위상을 되찾는데도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현재는 이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은 상승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의 비율을 보셨을 때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제 비트코인이 금보다는 상승률 측면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금과 은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자, 이건 한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에 미국 정부의 세입 대비 이자 비용도 과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후부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부터 현재 시기까지, 자, 이렇게 금과 그리고 금의 총 공급 물량과 글로벌 통화량 M2 그리고 이에 대한 비율까지 제가 그래프로 만들었는데요. 이 1970년대와 1971년도에는 금이 1트리온스에 35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누적 생산량은 11만 4천 톤으로, 자, 이렇게 생산량은 현대에 비해서 딱 절반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통화량은 1.5조 달러로 글로벌 통화량 대비 금의 전체 통물량은 약 한 8.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 대비 금이 8.5%만큼 시가총액을 유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미국 정부보다 더 높은 이자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아까 보신 그래프와 같이 50%까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었고 경기 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이제 금과 같은 가치 저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된 시즌이었죠. 현재도 마찬가지인 시즌인지 도래하고 있지만, 이제 과거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서는 점차 이게 공급량도 증가하지만 글로벌 통화량은 약 10배가 증가했습니다. 통화량 10배 증가했고, 이렇게 통화량이 녹는 환경 속에서 이 통화량 대비 금의 시가총액이 46%까지 차지하는 이러한 엄청난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이때 1971년도에 35달러로 고정되었던 금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약 거의 20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통화량은 10배가 증가하면서 결국에 글로벌 통화량 대비 금의 시가총액이 약 46%를 차지하는, 자, 이러한 형상들까지 갔더라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980년대 이후로 가장 금값이 낮았던 구간이었어요. 현재 그때 당시에는 4.2까지 내려오면서 이 금은 어떻게 본다면은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면서 가치가 상실할 때, 이럴 때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2011년도에서는 글로벌 M2 통화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같이 함께 올라오는 거, 글로벌 부채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부채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때는 금의 시세가 약 7배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체 글로벌 부채에 대해서 14%까지 상승을 하긴 했으나, 자, 이 당시에는 글로벌 통화량 자체가 그렇게 큰 상승을 그리지는 않았어요. 과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10배 증가했던 거에 비하면, 자, 이 당시에는 10년 해봐야 2배도 채 증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비율로 봤을 때도 크게 올라가지 않았었더라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통화량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글로벌 통화량은 약 125조 달러인데 부채가 400조 달러입니다. 부채가 많이 팽창을 했죠. 이 부채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새롭게 나타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함께 드려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예요. 금, 은. 이 비트코인은 금 대 비트코인을 볼 게 아니라, 이런 구도로 볼 게 아니라 이 통화량 대비 금, 은, 비트코인을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사실상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2024년도 현재 기점으로 현재 금의 비율은 약 14% 정도 합니다. 전체 글로벌 통화량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이 이제 글로벌 M2 기준으로 약 1.3%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아직 굉장히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아직까지 금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 많이 낮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 금과 은이 눌러지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통화량이 증가하는 사이클에 맞물려서 금, 은,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현재는 비트코인도 미국 정부에서 현물 ETF를 승인하고 국가의 전략적 자산을 비축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암호화폐 인사들을 주요 직책에 위임을 하고 있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비트코인은 누군가 보증해주지 않더라도 전 세계인들의 돈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이게 보증까지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비트코인과 보증이 필요 없는 금과 은, 이거를 대결 구도로 볼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 대비 더 올라가고, 이렇게 물가 상승에 대한 안전한 해치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자, 이거를 상승할 때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것 또한 조금 많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금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어느 정도 더 상승하더라도 한 번에 박스권 횡보 구간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같이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래서 결국 현재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간 현상들은 이 달러화에 버블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필요한 자산이에요. 결국 이 기초통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연준이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 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이걸 빼더라도 결국 그냥 팩트만 보더라도 현재 미국이 필요한 자산이더라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하고 은은 아예 통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밀어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